뉴원리 통계학 버전 2 이원우입니다. 분산 분석의 15번째 시간으로요. 분산 분석이라는 챕터, 분산 분석 장에서 잔차 분석을 다루는 경우는 그런 교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분산 분석에서도 잔차 분석을 다뤄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렇게 뭐 길지 않은 강의가 될 겁니다. 자, 분산 분석에서의 잔차 분석. 분산 분석에서의 잔차 분석. 그래서 분산 분석자를 좀 작게 썼죠. 잔차 분석입니다. 잔차 분석은 분산 분석에서도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면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죠. 많은 통계학 교재들은 회귀 분석에서만 잔차 분석을 다루고 분산 분석은 다루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심각한 오류, 뭐 오류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은 좀 과하지만 아무튼 뭔가 잘못되어 있다. 저는 분산 분석에서 물론 회귀 분석에서는 잔차 분석이라는 것을 다루지 않는 교재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분산 분석에서도 필요한 이유, 왜냐하면 분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분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정규분포한다. 또 자료의 분산은 같다. 그것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사실은 오차에 대한 가정 이거죠. 오차 입실론은 정규분포하고 평균형이고 분산이 일정한 값이야. 시그마 제곱. 예? 다 똑같다고. 오차에 대한 분산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 조건이 있고 이 전제 조건 하에서 분산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맞는가 하는 것을 정교하지는 않더라도 대강이라도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회귀 분석에서도 나와요. 회귀 분석이라는 이제 다음 장에서 다루려고 하는 건데 이 회귀 분석에서도 오차에 대한 이 가정이 있고 회귀 분석에서는 이 오차에 대한 가정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여기서는 왜 없느냐 그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이 가정이 오차에 대한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분산 분석을 수행하여 얻어진 결과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그렇죠?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론이 개발됐고 뭐를 했는데 그 이론에 따라서 무언가를 결과를 내놨는데 그 전제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그건 그 결과를 쓰면은 사실 안 되는 거죠. 오차에 대한 가정을 체크하는 거, 이 가정을 알아보는 것을 잔차 분석이라고 한다. 자, 앞에서 보았던, 우리 여지껏 다뤘던 오차의 실현된 값을 잔차라고 그랬어. 오차라는 변수의 실현된 값, 오차라는 변수의 그냥 값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거의 관찰치는 아니죠. 오차의 관찰치라는 것은 좀 틀린 표현이라고 하고, 결과적으로 얻어진 거기 때문에 실현된 값, realized value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잔차라고 합니다. 분산분석 모양에 따라서 잔차들은 달랐어요. 이론 배치에서는 그 잔차가 yij 빼기 yi바,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에서는 yij-yi 닷 빼기 y.j 더하기 y 닷 이렇게 좀 복잡하게 얻어졌었고, 반복이 있는 경우에 잔차라는 것은 관찰치에서 그 관찰치가 속하고 있는 집단의 평균, 그게 yij 다시였어. 그게 잔차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잔차가 얻어지는 경우가 각각 달랐죠. 이거 다른 거니까 지금. 그러므로 이들 잔차들이 이 잔차들로서 이제 잔차들이라는 건 얻어진 값이니까 그 값들로 이 값들이 정규분포하는지, 그렇죠? 분산이 일정한 값을 갖는지를 체크는 해봐야 된다. 그게 이제 잔차 분석에 필요한 이유. 여기서 이제 정규분포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넘기겠습니다. 어차피 회귀 분석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반복해서 다루지 않겠고, 분산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그것만 좀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파라미터인 오차의 분산 시그마 제곱은 잔차들로서 구해진다. 그렇죠? 오차의 분산 시그마 제곱, 오차의 분산 이 시그마 제곱은 잔차들로서 구해진다. 즉 시그마 제곱에 추정치가 있어야 되는데
시그마 제곱 햇, 그걸 시그마 제곱 햇이라고 표시를 하면 바로 분산 분석표에서 얻어지는 MSE, 잔차 제곱 평균. 예, 사실은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중 비교할 때 MSE 값이 시그마 제곱의 추정치인 겁니다. 그리고 잔차들은 자료의 단위에 따라 같은 단위를 갖고, 자료의 단위와 단위와 같은 단위를 갖고 있어. 예. 그래서 잔차값들은 크게 나올 수도 있고 큰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작은 값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단위를 없애기 위해서 잔차를 표준화시킨다. 표준화를 시킨다면은 뭐예요? 그 변수, 그 값에서 평균 빼고 뭐야? 표준 편차. 여기서는 이제 표준 오차라고 불러야 되는데, 예, 시그마 제곱 햇이니까 분산이, 그렇죠? 시그마 햇으로 나눠준 거. 그게 뭐라고? 시그마 햇은 MSE의 루트 씌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균은, 잔차들의 평균은 항상 0입니다. 이것들의 평균은 항상 0이야. 그거 뭐 체크해 볼 필요가 없어요. 항상 0이다. 이렇게 잔차들이 단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단위와 같은 단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단위를 떼어서 단위를 없애준 표준화된 잔차를 구할 수 있어. Standardized Residual이라고 부른다. 표준화된 잔차. 이들 표준화된 잔차들로서 그래프를 얻어보고 그 그래프가 그래프상에서 잔차들이 일정한 범위 내에 들어있고 일정한 범위 내에 들어있고 어떤 패턴을 보이지 않아야 돼. 그래야 그 분산이 일정하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튜던트ized residual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좀 어렵죠. 이거는 스튜던트화 잔차라는 것은 또 역시 회귀 분석으로 뒤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냥 표준화된 잔차들의 그래프, 산포도죠. 잔차들을 그냥 그래프상으로 점 찍어본 거 얻어서 이런 식의 어떤 범위 내에서 아주 랜덤하게 잔차값들이 찍혀져 있다면, 이거는 분산이 같다라는 적어도 하나의 그 가정, 시그마 제곱이라는 이 가정을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는 오차의 가정에 문제 없는 경우야. 하나 이제 빠진 게 있는데 정규 분포하는 거, 그게 이제 빠져 있죠.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패턴을 보이는 게 있어. 점차적으로 이렇게 커지는 잔차값들이 이런 패턴을 보여. 네?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거, 또는 또 다른 패턴은 뭐 이런 패턴도 있습니다. 포물선 식으로 잔차들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 잔차에 대한 분산이 같다. 미안합니다. 오차에 대한 분산값들이 같다. 라는 가정. 이게 같기 때문에 K개 집단에 있을 때 K개 집단의 분산은 같다라고 전제하고 분산 분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깨져.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봐야 돼요. 예? 그 자료 그대로 분산 분석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쓰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것도 역시 회귀 분석에서 조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분산 분석에서도 아무튼 잔차 분석은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고요. 왜 그런지 아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더군다나 조금 그 통계학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래, 왜 회귀 분석에서는 잔차 분석을 하는데 분산 분석에서는 잔차 분석이라는 게 왜 없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도 있을 것이고 한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세한 잔차 분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회귀 분석에서와 같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아십니까? 분산 분석 모형은 다음에 배우게 되는 회귀 분석의 특수한 경우예요. 그건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꼭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